이러한 상황 속 준결승 경기 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을 다시 만나게 된 아무타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선수단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 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의 객관적 전력은 요르단보다 한 수위인데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도 승리 확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약 70%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렇다 보니 일단 4강전 한국 최대 목표는 연장전 차단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호주와 8강전 모두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넣어 좀비 축구라는 훈장도 달았으나 A매치 122경기를 뛴 손흥민도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른 건 선수 생활 동안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만큼 피로가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아무타 감독은 지난 조별리그에서 한국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수비에서 한국의 공격진을 개인적으로 막아내긴 쉽지 않다. 우리는 지역 방어를 해야 한다. 한국처럼 공격이 위협적인 그런 팀을 상대하는데 자신 있다. 공간을 잘 막아야 한다. 우린 한국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역습을 하고 윙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이변을 노릴 것이다. 팀으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변을 다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손흥민, 이강인이 있는 공격진을 지역 방어로 막아내고 이변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감독이 참 귀여웠는데요. 실제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이번 4강전에서도 절대 방심 없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이강인의 황금 왼발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준결승 경기 전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한국을 다시 만나게 된 아무타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선수단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경기 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역사와 영광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많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목표는 경기 내내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해 결승전에서 성공적으로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팀을 지원하기 위해선 팬들의 방문이 필요하다라며 한국과의 준결승전 때 많은 팬들이 찾아와 응원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해 요르단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데는 아무도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이 지점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면 물론 압박도 있지만 우린 새 역사를 쓸 준비가 돼 있다라며 준결승에 만족하지 않고 결승 진출을 꿈꿨습니다. 이어 우린 이전에 치른 모든 경기에서 했던 실수를 스태프와 함께 검토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언을 받았다라며 경기를 치르는 동안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팀의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린 매우 강하고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우린 그의 위협을 막는 방법을 훈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조별리그와 비교해 정신적, 기술적, 전술적으로 달라졌다.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2번의 연장전을 치러 힘이 빠졌다지만 모두 다 한국 대표팀의 능력을 알고 있다.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아시아 최강의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요르단은 2명의 키플레이어가 없고 경기 외적인 이슈도 있다. 이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지난 5경기에서 약점이 있었다. 이를 공략하겠다. 결승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요르단 대표팀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선수단 대다수가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요르단 대표팀 내에서 유일한 유럽파 선수이자 현재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프랑스 리그앙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알타마리는 지난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교체될 때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오른쪽 사타 붙잡아 부상이 의심됐습니다. 이후 한국전을 앞두고 진행된 팀 훈련에서 알타마리는 실내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해 준결승전 출전이 의심됐는데요. 알타마리 상태에 대해 아무타 감독은 알타마리는 피곤해서 지난 이틀 동안 휴식을 취했고 오늘 훈련에 참석해 경기를 뛸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알타마리의 경기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 2경기 연속 120분을 혈투를 치렀다는 점에 대해선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정신적인 면, 기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과는 조별리그에서도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승부였다. 어떻게 보면 대책 세우기 쉬운 상대일 수도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경기와 사우디, 호주전에서 몇 가지 실수를 했다. 그곳을 공략할 것이다. 마지막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계산은 끝났다. 집중해야 하고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한다.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에 차 있는 아모타 감독입니다. 지난번에는 무승부를 이뤄내 이변을 연출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약점을 공략할 것이고 이강인, 손흥민 등 대비해서 막을 수 있다. 대책을 세우기 쉽다는 등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브라임 사대도 모두 전술적으로 플레이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한 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며 축구 팬들이 충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축구 팬들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축구 팬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카타르 매체 알카스는 12일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지휘하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무려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의 연봉을 받아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을 받아 2위입니다. 공교롭게 3위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전 감독인데요. 현재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는 벤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벤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어 능력을 인정받고도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벤투와 계약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축구협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검증된 지도자를 놔두고 더 비싼 가격에 클린스만을 앉힌 셈입니다. 국내에 상주하며 조규성 등 유망주를 발굴한 벤투와 달리 클린스만은 대부분의 재임 기간을 미국과 유럽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ESPN 패널로 출연하며 투잡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공교롭게 ESPN은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다루며 클린스만 감독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ESPN 축구 패널로 활약하고 있지만 한국의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SPN은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에서 심각한 회의론과도 싸우고 있다. 클린스만은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부임 후 많은 시간을 캘리포니아 자택에 있었다. 웨일즈 주장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사실도 멍청한 짓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며 클린스만을 둘러싼 논란까지 소개했습니다. 제대로 믿는 도끼로 발등을 찍힌 셈인데요.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에서 성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의 감독 커리어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 타이틀은 없다. 전 팀에서 그가 감독으로서 전술적으로 무능하고 대처가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한 ESPN입니다. 과연 클린스만이 높은 연봉에 어울리는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결과로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